자, 합성함수랑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여기부터 조금 어려워지는데 좀 잘 집중해서 들어봐. 먼저 첫 번째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바로 수학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자면 어떤 두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x에서 y로 가는 대응관계고요. g라는 함수는 y에서 z로 대응되는 함수가 있을 때 우리는 먼저 어떤 생각을 해줄 수 있냐면 fx, 즉 함수값이죠. 함수 f의 함수값은 당연히 집합 y의 원소고요. 이러한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치역은 당연히 공역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지? 그랬을 때 만약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조건 fx 즉 치역이 f의 치역 함수 g의 정의역에 포함된다면 이런 식으로 부분집합으로서 포함이 된다면 혹은 같다면 그렇다면은 우리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해 줄 수 있어요. 새로운 함수 어떤 함수냐면 h를 정의해 줄 수 있는데 h라는 함수는 x에서 z로 대응되는 함수고요. 이러한 함수를 우리는 누구랑 누구의 g와 f의 합성함수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이 수학적으로만 딱 봤을 때는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예시를 좀 들어봅시다. 예시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합 x는 1, 2, 3 원소를 가지고 있고요. 집합 y는 1, 2, 3, 4라는 공역을 가지고 있고요. z는 0, 1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함수 f를 이런 식으로 정의해 주는 거야. 1은 1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2로 가고 4는 선택을 받지 못하고 따라서 집합 함수 f의 치역은 1, 2, 3이 되겠죠. 그지? 그랬을 때 우리는 y에서 z로 가는 또 함수를 정의해 줄 수 있는데 너는 0으로 가고요. 너는 1로 가고 너는 0으로 가고 너는 1로 가는 거야. 그지? 그러면 지금 함수 g의 정의역은 1, 2, 3,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어떤 조건?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죠. 1, 2, 3은 1, 2, 3, 4에 들어가잖아. 부분집합이지. 따라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야. 어떤 함수? x에서 z로 가는 함수. x에서 z로 바로 가는 함수. 근데 이 z는 0, 1이죠. 어떻게 대응시켜준다? 자, 잘 봐. 1이 1로 갈 때 이 1은 0으로 가죠. 그러면 바로 다이렉트로 1은 0으로 간다. 이렇게 찍어버리는 거야. 자, 2가 3으로 갈 때 3은 0으로 가죠. 그럼 2는 결국 0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2는 0으로 간다. 이렇게 찍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3은 2로 갈 때 2는 1로 가죠. 그럼 찍어. 3은 2로 갈 때 2는 1로 가니까 3은 1로 가버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합 x와 집합 z의 새로운 대응 관계인 함수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 함수를 내가 h라고 말한다면
사실 수학에서는 이렇게 H로 새롭게 정의한다기보단 기호를 씁니다. 어떻게? 집합 H는 누구와 누구를 합성시킨 거다? G랑 F라는 함수를 합성시킨 겁니다. 이렇게 닷 프로덕트를 써요. 닷이야, 닷이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정의해 주고요. 이런 거를 우리가 G랑 F의 합성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됐지? 야, 근데 쌤, 이상한 게요. F로 X에서 Y로 가는 건 F고 Y에서 Z로 가는 건 G면은 X에서 Z로 가는 함수는 FG를 합쳐서 FG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1은요, 요 1은 F1이지, 그죠? 맞잖아? 그러니까 1이 1로 가면서 이 함수를 거쳐가는 거니까 F1이죠, 그지? 그리고 요 1은 0으로 가지. 그럼 이 0은 G1이죠, 그지? 이 0은 G1이잖아? 근데 이 1은 누구의 1이죠? 여기 1이죠. 근데 이 1은 F1이라며. 따라서 결론, 최종 결론, 이 0은 G의 F1이죠. 마찬가지 논리로 2는 3으로 가니까 요 3은 F2야. 다시 이 3은 0으로 가니까 얘는 또 G3이야. 근데 요 3은 F2였잖아. 그러니까 GF2다. 이런 식의 논리로 함수를 작성하기 때문에 X에서 Z로 간다고 F랑 G가 합성돼 있다 이렇게 쓰지 않고요. 함수값의 형태가 G 안에 F 이런 식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호를 쓰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 G.F의 함수값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지? 그리고 이러한 합성함수를 y는 gfx다,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함수 표현 이렇게 하는 게 합성함수예요. 됐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조건만 만족한다면 어떤 함수든지 합성할 수가 있어요. 그지? 예를 들어서 합성이 안 되는 케이스를 좀 살펴봅시다. 합성이 안 되는 케이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합성이 안 되는 케이스라고 하면은 F의 치역이 G의 정역에 안 들어가는 케이스겠지. 뭐 예를 들어서 X랑 Y라는 게 있고요. 1, 2, 3 있고 1, 2, 3, 4가 있어서 1, 2, 1은 1, 2는 3, 3은 4로 간다고 치고요. 이 또 함수가 있어서 G라는 함수가 있어서 이건 F고요. 이 G라는 함수는 뭐 U라고 할게요. U라는 집합은 뭐 1, 2, 3, 4가 있고요. V라는 집합은 내가 1, 2, 3, 4라고 쓰고요. 요 G라는 대응관계를 이렇게 설정할게. 1은 2, 2는 3, 3은 4, 4는 1.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주면 F의 치역은 1, 3, 4고요. G의 정역은 1, 2, 3, 4니까 함수를 합성시켜서 1은 1로 갈 때 요 1은 2로 가니까 1은 2로 간다 라고 합성할 수 있고, 2는 3으로 갈 때 3은 4로 가니까 2는 4로 간다 라고 합성할 수 있고, 3은 4로 갈 때 4는 1로 가니까 3은 1로 간다 라고 잘 합성을 시킬 수 있다. 단 근데 여기서 너네 둘을 지워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F의 치역은 1, 3, 4인데 G의 정역은 1, 2여서 부분집합이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느냐? 너랑 너를 합성시켰을 때 1은 1로 가니까 1은 2로 가서 결국 1은 2로 가. 그지? 2는 3으로 가서 3은 없죠. 여기에 대응관계가 설정돼 있지 않지? 그러면
2라는 놈은 대응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은 함수에 누가 정의역에 대응돼 있지 않은 원소가 하나 이상 발생했으니까 너는 함수가 될 수 없어요. 따라서 정의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됐죠? 괜찮죠? 네, 이게 합성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합성이라는 연산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 뭐 시험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이 수학 점수를 95점 받았어. 예를 들어서 95점을 받았는데 이제 그 점수를 등급으로 환산해주는 또 등급 대응 관계가 있겠지. 그러니까 학생이 받은 시험 문제 수에 막 해서 시험 몇 개 맞았으니까 이 문제 맞았으니까 너는 95점으로 바꿔주는 변환 장치가 있을 거 아니야. 대응 장치. 그걸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수학 점수 뭐 100점부터 96점까지 1등급, 95점부터 90점까지 2등급 이렇게 등급으로 다시 바꿔주는 대응 장치가 있다고 했을 때 너가 결국 몇 등급을 받았는지 알고 싶으면 두 관계를 합성해야겠죠. 그걸 합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95점인데 96점까지가 1등급 커트니까 나는 1등급이 아니라 2등급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 생각이 전부 다 합성이에요. 됐지? 자, 그랬을 때 우리는 합성함수의 성질을 좀 몇 가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제일 중요한 거 합성함수는 성질이라고 하면 당연히 연산이니까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만족하나 봐야겠죠. 그러니까 합성이라는 새로운 연산을 배운 거잖아. 함수 간의 새로운 연산. 그지? 얘는 특이하게 교환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f.g랑 g.f랑 다르다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그지? 애초에 정의돼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g.f가 정의된다고 하더라도 f.g는 정의조차 될 수 없을 수 있다.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고요. 근데 이 결합법칙은 성립해요. 그러니까 얘는 뭐 그려주면은 되게 복잡한데 x, y, z, w가 있다고 치고요. 너는 x고 x에서 y로 가는 함수는 f가 있어서 fx라고 하고요. y에서 z로 가는 함수는 g가 있다고 치고 z에서 w로 가는 함수는 h가 있다고 쳐서 너는 뭐 g, f, x가 있다고 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대응 관계가 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너는 h라는 함수에 g라는 함수에 fx가 3개 이렇게 합성된 이런 게 있겠지? 즉 내가 이렇게 쓴다면 결국 h랑 g랑 f를 합성시킬 건데 내가 먼저 h랑 g를 합성시킨 다음에 f를 합성시키나 즉 여기에서 여기로 가고 여기에서 여기로 가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간다 이런 식의 대응 관계를 만든 다음에 너랑 합성시켜서 너는 너로 가고 너는 너로 가니까 너는 너로 간다 이렇게 쓰는 거랑 내가 여기를 먼저 합성시켜서 너는 너로 가고 너는 너로 가니까 너는 너로 간다. 그런데 너는 너로 가니까 따라서 너는 너로 가니까 너는 너로 간다. 이렇게 합성시키는 거랑 결론적으로 너가 너로 가는 건 똑같아지죠.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합성을 시키고 이렇게 나중에 F를 합성시키거나 아니면 H를 나중에 합성시키고 G랑 F를 먼저 합성시키는 거나 결과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야? 결합법칙이지. 그지? 됐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얘는 좀 특수한 성질인데 아까 항등함수 있었죠. 항등함수. 우리 앞에서 항등함수라는 그 여러 가지 함수의 종류 중에서 뭐 1대1 함수, 전사함수, 1대1 대응함수, 항등함수, 상수함수 중에서 항등함수 있죠. 항등함수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죠. 그래서 어떤 함수랑 아무 함수, 그냥 아무 함수랑 항등함수를 합성시키면요 그대로 자기 자신이 나와요. 혹은 얘는 항등함수랑 어떤 f랑 합성시켜도 서로 순서를 뒤바꿔도 자기 자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은 내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 1, 2, 3 뭐 1, 2, 3이 있어서 대응관계를 이렇게 잡다고 칩시다. 근데 어떤 항등함수가 있는데 어떤 항등함수는 ix라고 할게요. 지금 집합 f의 정의역이 x니까 그러면은 1, 2, 3, 1, 2, 3이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 f랑 ix를 합성시켜 보세요. 얘랑 얘를 합성시키면 1은 2로 가는데 2는 2로 가니까 1은 2로 간다. 2는 3으로 가고 3은 3으로 가니까 2는 3으로 간다. 3은 1로 가는데 1은 1로 가니까 결국 3은 1로 간다. 똑같죠? 결과적으로 F1은 2, F2는 3, F3은 1 바뀐 게 없죠.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겠지. 그지? 따라서 항등함수랑 어떤 함수를 합성시키면 무조건 자기 자신이 나온다. 마치 수학적으로 0이랑 똑같은 개념이죠. 따라서 항등함수를 합성의 항등원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우리 0은 덧셈의 항등원이죠. 뭐 자세한 건 몰라도 됩니다. 왜냐면은 2 더하기 0은 0, 즉 더하기 연산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지. 그것처럼 합성을 시켰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너는 항등원이라고 또 부르기도 해요. 됐죠?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 얘기해주면 되고요. 뭐 앞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혹시나 해가지고 g.f의 함수값을 계산하고 싶으시면 먼저 fx의 함수값을 계산하신 다음에 그거를 g에다가 다시 넣으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f.g를 함수값을 계산하고 싶으시면 먼저 gx를 계산하신 다음에 f에다가 집어넣어서 함수값을 계산하시면 된다. 됐죠? 이렇게 합성함수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요. 합성함수는 조금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fx가 x 플러스 2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1차 함수가 있고요. gx는 2x 플러스 3이라는 또 전형적인 1차 함수가 있다고 쳤을 때 당연히 함수 f의 정의역과 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고요. g라는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도 실수 전체 집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둘을 합성시킬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합성을 이렇게 시켜도 보자. 그러면 f.g는 새로운 관계식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f가 gx를 정의역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gx는 2x 플러스 3이죠. 근데 이건 무슨 의미야? 얘를 어디 자리에 집어넣어라? x 자리에 집어넣으라잖아. 그지? 그러니까 2x 플러스 3에 플러스 2가 돼서 2x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누가? f.g가. 그럼 반대로 g.fx는 어떤 식으로 구할까? 하면 g의 fx 이런 식으로 쓰고요. fx는 g의 x 플러스 2니까 x 자리에 x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2의 x 플러스 2 플러스 3이 돼서 결국 2x 플러스 5가 돼요. 쌤 그러면은 얘랑 같은데요? 우연이에요. 당연히 같을 수도 있어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려는 극히 일부 케이스가 있지만 수학에선 일반적으로 반례가 존재하면 성립을 안 한다고 하죠. 반례가 존재하는 게 더 많아요. 따라서
2번은 아니고, 네, 그래서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고, 근데 이 문제에선 교환 법칙이 성립하겠죠.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f.g의 함수의 4라는 함수 값을 계산하고 싶으면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f의 g4 해서 g4를 먼저 계산해. 그러면 g4는 11이죠. 그럼 결국 f11을 계산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13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합성함수를 구해놨잖아. 여기다가 4를 집어넣어도 돼요. 그럼 8 더하기 5니까 13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지? 따라서 합성함수의 관계식을 직접 구하냐, 아니면 그냥 원하는 곳에서 함수값만 계산할 거냐,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둬서 어떻게 문제를 풀지 설정해 주면 되겠다. 그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됐죠?